곡돌사신에 관한 이야기는 유향이 편찬한 설원 권모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굴뚝을 곧게 세우고 그 옆에 뗄나무를 쌓아놓은 것을 보고 화재가 일어나기 쉬우니 굴뚝을 구부리고 섭단을 옮겨놓으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과연 그 집에 불이 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겨우 불을 끄긴 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화상까지 입었다. 그래서 집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세를 갚기 위해 술상을 차리고 소를 잡아 대접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처음에 굴뚝을 구부리고 뗄나무를 옮기라고 충고한 사람은 초대되지 않았다. 이에 한 사람이 굴뚝을 구부리고 뗄나무를 옮기라고 충고한 사람의 은혜는 모르고 불을 끄느라 불에 댄 사람만 상빈 대접을 한다. 고 말하자 주인은 그제야 그 사람을 찾아와 제일 윗자리에 앉혀 대접했다는 이야기이다. 곡돌사신은 굴뚝을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굴뚝 옆에 뗄나무를 옮기라는 말로 화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고사에서의 쓰임은 불을 끄느라 수고한 사람보다 처음 곡돌사신을 말한 사람을 더욱 대접했다는 말로 일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쓰인다. 일은 시작과 끝이 있어 시간의 흐름에 의해 전개된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화가 시작도 되기 전에 그 싹을 미리 없애는 자요.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는 시작된 초기에 그것을 방지하는 자요. 그 다음은 일이 진행하는 도중 차단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일이 다 진행된 후에 그것을 수습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선견지명은 지혜가 밝아야 가능한 것으로 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미리 그 기미를 감지한다는 것은 범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보통 해안을 가진 자가 알려주어도 비웃으며 그냥 흘려버리기가 일쑤여서 탈이 난 후에야 큰 대가를 치르고 수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범인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인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화를 근원적으로 피한 예로 전경에는 유훈장과 최풍헌 고사를 예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일단 해안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으면 그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른 것으로 범인으로서는 행하기 어려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미리 예견을 해 알려주었는데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일이 일어난 후에야 화를 수습한 것은 율곡의 신만양병설을 무시한 선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율곡이 이순신에게는 두률천독을 이항복에게는 슬프지 않는 울음에 고춧가루를 싼 수건이 좋다는 말을 일러주어 국난을 겨우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피난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제님께서는 길성소조라 하여 길성을 구하러 다니나 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이 빛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 라고 하셨다. 우리가 수도하고 덕을 쌓는 것도 결국은 앞으로 다가오는 화를 미리 막고 피난하는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제님의 하신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실천한다면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 것이다. 곡돌사신의 고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주인이 충고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지만 정작 내 집 앞에 뗄나무를 옮기는 귀찮음은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견지명은 머리로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화를 막기 위해 오늘 바로 몸을 움직이는 실천력에서 완성됩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것 또한 머리로 이해하는 관념이 아니라 지금 내 곁의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길성은 찾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의 발걸음 끝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완성은 아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에 있습니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굴뚝은 안녕한가요? 귀찮음을 이기는 실천이 내일의 재앙을 막는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IT 개발 및 운영 현장의 곡돌사신. IT 분야에서 사고가 터진 후 수습하는 것은 장애 복구이지만 미리 막는 것은 아키텍처와 보안입니다. 코드 리팩토링과 기술 부채. 뗄나무 당장 돌아가긴 하지만 스파게티처럼 꼬인 코드 기술 부채. 실천 나중에 수정하자고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가독성 좋게 코드를 정리곡돌하고 잠재적 버그를 제거사신하는 것. 백업과 보안 점검. 상황 랜섬웨어나 DB 유실 사고가 터진 후 밤샘 작업을 하며 복구하는 사람은 영웅 대접을 받지만 매일 묵묵히 백업 스케줄을 확인하고 보안 패치를 하는 사람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메시지 사고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기술력입니다. 교육 현장의 곡돌사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실천 예시입니다. 학습 결손 예방. 뗄나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 실천 진도를 나가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초기의 이해도가 낮은 학생을 찾아내 어김이 감지 보충 자료를 주거나 상담을 통해 학습 포기를 막는 것. 커리큘럼의 업데이트. 상황 급변하는 IT 트렌드 속에서 옛날 기술만 가르치면 학생들은 취업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메시지 현업의 변화를 미리 읽고 교환을 수정하는 교육자의 부지런함이 학생의 미래를 구하는 곡돌사신입니다. 개발 현장에서 에러가 터진 후 밤을 새워 고치는 개발자는 눈에 잘 띕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자는 애초에 에러가 나지 않도록 코드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포기한 뒤에 다독이는 것보다 포기하기 전에 그들의 어려움을 미리 읽어주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곡돌사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혹은 여러분의 교실에서 방치되고 있는 뗄나무는 무엇입니까? 귀찮더라도 오늘 바로 옮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결과가 아닌 영향력을 시각화하기. IT 프로젝트 사례. 단순히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라고 하는 것은 곧은 굴뚝 옆에 뗄나무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 기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천적 결과물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례에 내가 만든 간단한 계산기 앱이 우리 동네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면? 이라는 주제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합니다. 효과. 자신이 배우는 기술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임을 깨닫는 순간 학생은 시키지 않아도 코드의 오류를 잡기 위해 밤을 새웁니다. 학습이 의무에서 해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거꾸로 학습. 플립트 러닝과 전문가 경험. 학생을 피교육자가 아닌 예비 전문가로 대우하는 실천입니다. 사례. 수업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특정 파트를 학생이 직접 조사하고 동료들에게 발표하게 합니다. 사용자님의 유튜브 채널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학생이 직접 IT 역사 쇼츠를 기획해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효과.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체감하게 됩니다. 알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력한 주도적 학습의 엔진이 됩니다. 작은 성공의 기록과 시각화. 학습 의욕이 꺾이는 화제를 막으려면 매일 뗄나무를 조금씩 옮기는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사례. 잔디 심기 문화나 학습 일지를 활용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코드 한 줄 수정, 오늘 개념 하나 정리를 시각적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효과. 눈에 보이는 성장은 뇌의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나 그래프로 확인하는 실천은 학생이 슬럼프라는 화제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불이 난 뒤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의 곡돌사신은 학생들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실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제자나 자녀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할 만한 매력적인 문제 하나를 던져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하의 구독,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